안녕하세요. 전직 승무원 주부 모델 15년 경력의 뿔리입니다. 17년 경력의 김샘입니다. 예, 이전에 저희 승무원 비행기에서 있었던 부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예, 오늘은 기내에서 있었던 환자 손님, 또 손님 아팠던 경우, 그리고 네. 기내에 실리는 비상약, 의료 장비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네. 알찬 정보니까 기대하세요. 예, 오늘은 좋아요, 구독을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예, 기내에 우리 환자 많죠? 예, 특히 장거리 비행이 많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네. 환자 승객이 많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장거리에서 이제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체해서 배가 아픈 네.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그러니까 인천에서 나갈 때 올 때 다 저희 손님이었어요. 제 네. 담당 승무원이었고, 제가 원래 담당 승무원이 아니었는데, 지상에서 제가 교체된 경우죠. 왜냐면은, 지상에서 지상 직원이, 이 손님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기존에 컴플레인을 많이 했던 거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저로 바뀐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저희가 비행 전에 이제 브리핑을 할 때 비행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약간 특별한 손님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보를 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심하자, 서비스하자, 그쵸.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음. 이렇게 지상 직원이 알려주기도 해요. 네, 이전에 저도 아가씨 때는 이렇게 손님이 막 뭐라고 하면은 욱해서 표정 관리가 안 되고 그랬는데 아줌마가 되니까 아시죠? 우리 왜 그냥 손님 얘기 들어주고 같이 뒷담화하고 공감해드리고 이러다 보면은 다 풀려요. 아무래도 까칠한 손님들은 아줌마들이 응대를 잘하니까 저로 바뀐 경우인데 저희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갈 때는 잘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손님이 또 탄 거예요. 아니 승무원하고 스케줄이 같았네요.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비행기여서 아. 저희랑 같이 탄 비행기였는데 네. 무슨 저희를 반가워하고 듀티가 다시 또 저로 바뀌었어요. 사무장님이 네가 상대해라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줌마가 되면 아줌마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 마음이 많이 유해져서 맞아요. 그러니까 비유도 강해져서 토사물도 잘 치우고 또는 맞아요. 화장실 체크도 거뜬히 다 할 수 있고 참 쓸모가 아줌마의 많죠. 힘. 예, 아줌마의 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서비스는 무사히 마치고 네. 이제 장거리니까 저 레스트를 갔다 왔죠. 예. 그러니까 레스트라는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승무원들 그 비행 시간이 10시간 이상 되는 장거리 비행 같은 경우에 승무원들이 교대로 조금 쉽니다. 벙커에서. 그거를 벙커에서 쉬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레스트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레스트를 벙커에서 돌아왔는데 주니어가 언니 손님이 손등에 벌레 물렸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잡고 해드렸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이게 벌레를 두 군데 물렸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 벌레는 기내에서 물렸는지 공항에서 물렸는지 호텔에서 물렸는지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뉴질랜드처럼 진짜 방역이 철저한 나라는 저희가 착륙하기 전에 손님이 다 탑승하신 상태에서 방역 스프레이를 막 뿌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라에서도 지상에서 이렇게 소독을 다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물리셨을까요? 근데 어쨌든 비행기에서 이제 네. 올라왔으니까 저희는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합니다. 승무원이 내릴 때까지 네. 교대로 손님산을 이렇게 붙들고 해드리고 어른찜질을 해드렸어요. 네, 좋아하셨겠어요. 좋아하셨겠어요. 아무튼 손님이 내릴 때 이제 저희한테 고맙다고 하고 내리셨는데 다음 날 032 번호로 데이 오픈 날 전화가 온 거죠. 오 마이 갓. 저는 정말 그 승무원 할 때 회사의 그 지역, 032. 인천 지역 번호인 032가 오는 우리 게 회사밖에 없어. 제일 무서웠어요. 네. 일단 그 전화가 오면 좋은 일은 거의 없고요. 거의 나쁜 예, 일만 오죠. 거의 나쁜 일이고 만약에 이제 그 전화가 오게 되면 저희 금쪽 같고 소중한 데이 오픈 날 인천까지 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날 도착해서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레포트를 썼습니다. 네. 왜냐면은 레포트 쓰는 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리포트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비행을 할 때 회사에 이제 보고해야 될 특별한 사건이나 사건 같은 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기록을 해서 알리는 거예요. 찝찝한 사건. 예, 찝찝한 사건.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비행이 무사히 끝났다. 그럼 비행 끝나고 바로 퇴근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들어가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그 손님이 탑승해서 내릴 때까지 육하 원칙에 따라 절차별로 다 작성을 하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레포트를 다 작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커졌어요. 어떻게 커졌어요? 손님이 이제 손등이니까 피부, 미용, 성형에 관련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 클레임을 거셨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사무장님 잘못이 아닌데 사무장님이 징계를 받고 웃긴 게
우리 어퍼데이 담당 승무원, 저와 승무원은 또 칭찬을 해준 거예요. 내릴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관호를 했다. 호해줬다. 호해줬다. 그래서 이제 뭐 병 주고 약 주고, 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냥 무사히 뭐 빠져나갔다고 해도 되나? 아무튼 저는 괜찮았는데, 사무장님이 뭐 팀에서 빠지고 뭐 징계를 받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무장 듀티가 원래 자기 잘못이 아니어도 비행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한 맞아요. 모든 거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별로 하시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많아요.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부담이 많이 가는 네, 위치입니다. 사무장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네. 저는 제주에서 서울 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한 경우였어요. 사무장 듀티였어요? 네, 그때 사무장 듀티였는데 그때 이제 그 비행이 고등학교, 여학교 그 단체가 많이 탄 거예요. 그날따라. 우리가 일명 학단이라고 부르는데 학생 단체 학단 하는데 일단 비행기가 이제 택시 끝나고 안전 비디오가 끝난 상태로 이제 이륙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또 갑자기 뒤쪽에 있는 승무원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사무장님 뒤에 학생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뒤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학생 한 명이 배를 움켜쥐고 진짜 그 복도에 이렇게 쭈그리고 막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제 순간 머릿속에 이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왜 면접 볼 때 이런 약간 순간 대처 능력을 보는 질문이라든가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잘 대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렇게 짧은 몇 초 시간 안에 사무장님의 판단, 사무장님의 위기 대처 능력을 보는 거죠. 예, 만약에 그때 제가 이제 그냥 이륙을 했다. 근데 그 학생이 너무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회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이 커지죠. 예, 회항을 하게 되면 비행기에 있는 기름을 다 버려야 되니까 일단 일이 또 그때도 커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 학생이 더 악화가 된다. 그래도 또 일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그때 제가 든 생각은 비행기 뜨면 안 되겠다. 멈추자 해서 일단 기장님한테 콜을 해서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저희 이륙을 못할 것 같다. 비행기를 돌리셔야겠다라고 했어요. 예, 자동차도 아니고 이렇게 돌려야 돼요. 빼기 안 되니까. 후진이 안 됩니다, 비행기는.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의선생님을 부르는 방송을 했습니다. 있었어요? 언제? 그러니까 대부분 장거리 비행이나 큰 비행기에는 있죠. 의선생님이 많이 계시는데 이때는 학생 단체가 많아서 너무 불안했어요, 사실. 없을 수 있죠. 예. 근데 정말 구세주처럼 저쪽 앞쪽에서 의선생님이 딱 손 들고 뒤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키도 크고 너무 훈남이셨어요. 의사쌤이?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요. 잘생겼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뭐 워낙 훈남이기도 하셨지만 정말 저는 딱 봤을 때 후광이 막 났거든요. 너무 반가워서. 근데 그 뒤에 있던 학생 단체들도 똑같은 막 난리가 났어요. 정말 의사의 아이돌 탄생, 의사계의 아이돌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학생을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급성 위경련이기 때문에 고통은 심하지만 뭐 제주도에서 서울 들어가는 그 1시간 동안은 그렇게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서울 도착하자마자 바로 병원에 가는 걸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 소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냥 바로 이륙을 했고 만약에 안 갔으면 또 이륙을 했고 무사히 이제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그런 진단을 못 받았으면 저희 그 학생이 제주도에서 내렸어야 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그 학생 한 명만 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짐도 내리고 본인 짐을 다 가지고 내리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승무원이 그 보안 체크를 다시 다 해야 되는 등 기본적으로 딜레이가 1시간에서 2시간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다행히 계셨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의사소통 때문에 발생하는 환자 발생,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저 아틀란타 미주 비행기에서 중국 손님이었어요. 중국어를 하니까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중국 손님들 중에 영어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이제 바디랭귀지로 했을 때 이제 심장이 아프다, 가슴 쪽으로 계속 또 이렇게 아파하시는데 저희도 막 수소문을 했는데 다행히 승무원 중에 동방항공에서 온 경력직 승무원이 있었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경력직, 외항사나 호텔 쪽에 경력직 승무원을 뽑았고 쭉 안 뽑다가 최근에 다시 또 경력직을 뽑죠. 그래서 우리 킴쌤 같은 경우도 경력직에 지원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 승무원이 이제 중국어를 잘해서 해결을 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인공심장? 그 약 있잖아요. 그 약을 니트로그리슬린 그 약을 짐으로 그냥 보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짐 검사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많은 분들이 짐을 다 붙여요. 그냥 붙여버려요. 약뿐만이 아니라
애기용품, 분유 막 이런 것도 예. 보내버려서 애기 먹일 게 없다. 예, 이런 분들도 비행기에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약을 기장님한테 보고하고 꺼내서 EMK인가? 예, EMK입니다. 없어 꺼내서 손님한테 먹여서 이렇게 괜찮았던 경우예요. 예. 저도 되게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음. 미국에서 이제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였는데 그때는 나이 드신 베트남 손님이셨어요. 근데 손님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그쵸. 자꾸 저희한테 무슨 카드를 보여주셔서 근데 카드가 영어긴 한데 되게 어려운 단어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봤는데 단어의 뜻은 인공심장기 뭐 브라브라브라 어쩌고저쩌고? 엑스레이 어쩌고저쩌고 브라브라 딱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디 랭귀지로 아프냐 그랬더니 아프다. 또 똑같죠. 의사 선생님을 의사 선생님 방송을 불렀고 그날은 정말 다행히 외국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의료 영어니까 둘이 의사소통이 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결론은 아까 그 약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분도 역시 그 니트로그리셀린을 집에서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그 기장님이 계신 카핏에 뛰어가서 EMK를 뜯고 그 약을 가져와서 그 손님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처음 그 니트로그리셀린을 어떻게 그 복용하는지 봤어요. 물로 먹는 게 아니라 혀 밑에 놓고 이렇게 서서히 녹여서 드시더라고요. 예. 괜찮았죠, 금방. 예, 그래서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무사히 한국에 도착을 했고 그때 역시 저희도 하루 보트를 썼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쉬는 날 전화 오진 않았어요, 회사에서. 저희가 기내에 웬만한 비상약, 뭐 간단한 약들이나 의료 장비가 실려 있어요. 네. 간단한 약은 뭐 메디칼 킷이죠? 예. 메디칼 킷에는 손님의 알레르기 여부만 확인해서 제공할 수 있어요. 네네. 보통 뭐 소화제, 소화제, 지사제, 진통제, 구토멀미약, 연고, 소염제 이런 간단한 약들이 실리고요. 사무장님이 들고 다니죠? 예. 그 외에 응급처치 장비로 뭐 FAK, First Aid Kit, EMK, Emergency 메디컬 킷 이렇게 실리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에이드 킷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일단 기장님 아까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50명당 한 개씩 탑재가 돼 있게 기종마다 됐어요. 다르겠네요. 그래서 기종마다 뭐 이렇게 개수가 다르게 되어 있고 내용물을 보면 약간 뭐 찢어질 때 응급 처치가 가능한 걸로 뭐 바세린 거즈, 뭐 화상용 거즈, 멀균 거즈, 부모, 뭐 일회용 밴드, 뭐 삼각건 이런 게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은 EMK, Emergency 말 그대로 Emergency Medical Kit이죠?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이머전시 메디컬 킷인데요. 이거는 일단 의료인이 사용을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 예, 의사 선생님이나 또는 이제 뭐 간호사나 의료인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아무나 사용 못 하네요. 기장님한테 일단 허락을 받고 사용을 이제 그 오픈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내용물이 아주 뭐 간단한 수술까지 가능한 게 많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죠, 예. 기내에서. 청진기 혈압계를 비롯해서 일회용 주사기 및 주사 바늘, 그다음에 수액 세트, 접착 테이프, 외과용 마스크, 뭐 가위, 칼 다 퇴출 있네요. 집게, 퇴출 집게 이런 게 다 있어요. 기내에서도 출산도 하거든요. 네, 출산도 가끔 있습니다. 네. EMK를 뜯어보셨어요? 예, 저는 많이 뜯어봤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죠. 없는 게 좋죠. 예. 예, 안 뜯는 게 좋아요. 네. 예, 오늘은 우리 그 기내에서 있었던 환자, 아팠던 승객, 네. 그리고 간단한 약, 그 의료 장비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